밤 11시 고요한 거실. 6살 아이 지훈이 갑자기 TV를 보다가 중얼거린다. 내 진짜 아빠는 로운강이고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나는 원래 백사해안의 하얀 집에서 살았어. 창문 밖으로 바닷가에 비행기 내려오는 거 맨날 봤어. 엄마 세진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린다. 그 이름 강노은. 7년 전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실존 인물이었다. 그를 세진은 한 번도 아이 앞에서 말한 적이 없었다.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가족은 혼란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평범한 직장인 부부 세진과 현우는 6살 아들 지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암송해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주도 백사해안의 하얀 집이었어. 세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우는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제주도. 우리 거기 가본 적 없는데. 하지만 지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6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은 몽실이었어. 흰색의 귀가 갈색이었지. 매일 아침 나랑 해변 산책했어. 세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은 단 한 번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는커녕 바다조차 두세 번밖에 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은 이야기니?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창문 열면 파도 소리 들렸어.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고 거실 벽은 연한 노란색이었어. 2층 내 방에서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 현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가 상상력이 풍부하네. TV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하지만 세진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묘사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상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훈은 매일 집착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림을 그리다가도, 자려고 누우면서도 나 제주도 하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몽실이 보고 싶어. 엄마, 몽실이는 어디 갔어? 우리 집 정원에 감귤나무가 있었는데. 세진은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표정, 눈빛, 목소리 톤,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곳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어느 날 밤 지훈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백사해안, 하얀 집. 나 거기로 돌아가야 해. 세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는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그 하얀 집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지훈이 하얀 집 이야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진은 아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혹시 아이의 상상 속 이미지를 보면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말하는 그 집 그려볼래? 지훈은 주저없이 크레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진이 목격한 것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6살 아이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건축가처럼 정확한 비율로 집의 평면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의 그림처럼 삐뚤빼뚤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고 계산된 치밀한 선들이었습니다. 현관은 여기, 거실은 이렇게 넓고, 부엌은 동쪽이야. 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방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욕실은 북쪽에 있어. 창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마당 쪽, 하나는 바다 쪽이야. 현우가 퇴근해서 그림을 봤을 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냐? 유치원에서 집 그림 가르쳐 준 거겠지. 하지만 세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더욱 소름 끼치는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2층 침실 창문에서는 제주공항 활주로가 보여. 비행기가 이륙하는 게 보였어. 특히 저녁 6시쯤엔 제일 많이 날아갔어. 6살 아이가 어떻게 공항 활주로와 비행기 운항 시간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세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백사 해안 하얀 집.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세진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제주 백사 해안의 하얀 외벽의 2층 주택. 7년 전 주인이 사망한 후 폐가가 된 집. 부동산 매물 사진이 떴습니다. 세진은 미친 듯이 사진들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그린 그림과 대조했습니다. 현관 위치 일치, 거실 크기 일치, 부엌 방향 일치, 욕실 위치 완벽히 일치, 심지어 2층 침실 창문의 위치까지 정확했습니다. 부동산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공항 인근으로 2층 안방에서 활주로 전망 가능. 세진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 그런데 지우는 그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그림의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집 앞 정원에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무덤 같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몽실이가 묻혀 있어. 세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의 기억일까요? 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이 그린 그림 실제로 존재하는 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집의 구조. 여보, 이거 봐. 지훈이가 그린 집이 진짜로 있어. 제주도에. 현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비슷한 거겠지. 아니면 어디서 사진 본 거고. 우연이 아니야. 방 배치, 창문 위치, 심지어 공항 활주로까지 정확하다고.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진아, 정신 차려. 6살짜리 애가 무슨 전생을 기억해. 그냥 상상력 풍부한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진짜 집에. 세진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지훈은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지훈아, 뭐 하는 거야? 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나를 원래 집으로 데려다줘. 제발,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야, 지훈아, 당장 그만둬.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지훈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싫어! 나 여기 사람 아니야! 나 백사 해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현우는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쳤지. 아니면 당신이 제주도 가본 적 있는 거 아냐? 세진은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그 집 처음 들었다고. 거짓말. 애가 혼자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당신 예전에 제주도 살았었잖아. 대학교 2년 다닌 거 가지고 그게 무슨. 그럼 뭐야? 설명해봐. 우리 아들이 왜 이러는지.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몽실이 보고 싶어. 아빠. 우리 아빠.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아빠! 나 여기 있는데 무슨 아빠! 지훈은 더욱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우리 진짜 아빠. 왜 죽었어? 왜 나 두고 갔어? 세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세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얘한테 무슨 세뇌를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부짖었고 현우는 광분했으며 세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새벽 4시 지우는 탈진해서 잠들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싼 채 신음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세진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공포에 떨면서도 아이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블록을 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로운 아빠는 설계사였어. 매일 도면 그렸지. 나한테 집 그리는 거 가르쳐 줬어. 세진의 펜이 멈췄습니다.
지훈아, 로운이 누구야? 지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음, 강로운. 강로운. 세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러나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이름 같았습니다. 성도 기억해? 강씨, 응. 강로운. 나는. 지우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야근을 간 사이 세진은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강로운 제주도.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세진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7년 전 기사. 제주 백사 해안 주민 강로운 36세 교통사고로 사망. 세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은 건축 설계사로 백사 해안의 자택에서 아내, 딸과 함께 거주하던 중 건축 설계사. 지훈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세진은 미친 듯이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부고 기사, 지역 뉴스, 커뮤니티 게시물까지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강로운의 이력. 주소 제주시 백사 해안로 78-15, 2층 단독주택. 직업 건축설계사, 제주건축사무소 근무. 가족 아내 1명, 딸 1명 당시 7세. 반려동물 말티즈 1마리 이름 몽실. 세진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몽실이. 지훈이 매일 찾는 그 강아지 이름까지 정확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고 내용이었습니다. 강로운 씨는 해안도로 운전 중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 함께 탑승했던 딸 강모양 7세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기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세진은 손을 떨며 후속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백사 해안 교통사고 희생자 딸 결국 사망. 장례식 엄수. 지훈이 말한 아빠는 7년 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함께 죽었습니다. 세진은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집의 위치, 구조, 아버지의 직업, 강아지 이름, 심지어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세진은 침대에 누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6살 아들의 얼굴. 하지만 이제 세진에게 그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 안에 7년 전 죽은 그 아이의 영혼이? 세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강로운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노은과 함께 죽은 딸의 기억을. 새벽 3시 세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도로 가야 합니다. 그 하얀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악몽의 시작인지 진실의 발견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세진은 강노은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뉴스 기사, 부고란, 심지어 SNS 추모 페이지까지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강노은의 생전 사진이었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찍은 듯한 햇살 가득한 사진. 세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스마트폰을 놓쳐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안 돼. 세진은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대학교 2학년 시절의 기억.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MT.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강노은. 당시 4학년이었던 그는 후배들의 MT에 선배로 참여했습니다. 재미있고 따뜻하고 꿈이 확실한 남자였습니다. 세진은 그 주말 내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졸업하면 제주에 남을 거야. 여기서 설계사무소 차릴 거고, 왜 제주예요? 여기가 좋아. 바다 보이는 하얀 집 지을 거야. 언젠가는. 세진은 그때 웃었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그 하얀 집에. 로운도 웃었습니다. 그럼 꼭.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하루의 만남. 그 이후 세진은 서울로 돌아갔고 로운은 제주에 남았습니다.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웠던 하루의 기억. 세진은 그 기억을 결혼 전에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현우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진은 미친 듯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로운의 SNS 추모 페이지에는 그의 친구들이 남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이 세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로운아, 내가 마지막까지 찾던 그 대학 후배. 결국 못 찾았구나. 미안해. 세진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댓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혹시 강노은 씨가 찾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 왔습니다. 로운이가 교통사고 나기 한 달 전쯤 갑자기 옛날 MT 사진 뒤지면서 한 여자를 찾더라고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서울 올라간 후배래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근데 사고 나고 나서 보니까 로운이 수첩에 세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세진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 왜? 15년 전 단 하루 만난 사람을 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로운이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대요. 둘째 아이요. 근데 사고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들었어요. 세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둘째 아이,
그리고 자신을 찾으려 했던 로운. 이건 우연일까요? 세진은 미친 듯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때가 언제였지? 2016년 11월. 그리고 지훈이 태어난 건 2017년 8월. 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로운의 아내가 임신했던 그 아이의 영혼이 유산되는 순간 어딘가로 떠났다가 세진의 뱃속으로. 안 돼. 세진은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운이 죽은 시기, 그의 아내가 유산한 시기, 그리고 지훈이 잉태된 시기, 그리고 지훈이 가진 불가능한 기억들. 세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세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순간 이 가정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7년 전 죽은 누군가의 껍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요. 어느 날 저녁 세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현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주도는 왜? 확인해야 해요. 지훈이가 말하는 그 집이 정말 있는지. 미쳤어. 애 상상 때문에 제주도까지 간다고? 하지만 세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 가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가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알았어. 주말에 가자. 그걸로 끝내는 거야. 알았지?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가족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아이 같지 않은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곧 도착해. 곧.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세진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백사 해안로 78-15. 차가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해.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내비게이션 따라가야지. 아니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지름길이야. 빨라. 현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분 후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며 왼쪽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세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기, 저 나무 보여? 큰 팽나무. 거기 지나면 우리 집이야. 지우는 창밖을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6살 아이의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향하는 사람의 설렘이었습니다. 차는 해안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외벽의 2층 주택, 낡고 방치되고 페인트가 벗겨진 집. 하지만 분명 한때는 아름다웠을 집. 저기다. 저기, 우리 집. 지우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지우나, 위험해. 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녹슨 대문을 밀어젖히고 잡초가 우거진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까지. 세진과 현우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지훈아, 거기 위험해. 폐가라고. 하지만 지우는 이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세진과 현우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 거미줄 친 천장, 곰팡이 핀 벽. 소파. 여기 있었는데 치웠구나. 거실 테이블도.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위험하다니까. 현우가 소리쳤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치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다는 듯이 왼쪽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실이었습니다. 아이 방이었던 듯 벽에는 색바랜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여기서 매일 밤 자고 아빠가 책 읽어줬어. 세진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주공항 활주로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막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린 그림 그대로였습니다. 현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지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여기 살았어. 정말 여기가 내 집이었어. 세진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 아이를. 그 순간 현우가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벽장 안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세진은 입을 막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이게 나야. 우리 가족.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다른 애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소녀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이 원피스. 분홍색의 토끼 그림 있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옷.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 세진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꺼내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세진과 현우는 넋을 잃고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가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아빠랑 영화 봤어.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로운 아빠 엄마가 여기서 요리했어. 김치찌개 끓이면 집안 가득 냄새 났어. 현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지훈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열고 작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시든 꽃이 놓인 작은 돌무더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몽실이 여기 있구나. 세진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돌무더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몽실이 2010-2016 영원히 사랑해. 지우는 돌무더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오래 못 와서 미안해. 나 여기 못 왔어. 그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아지고 거칠어지고 전혀 6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빨리 갔어? 세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무섭다고 했잖아. 어두운데 무섭다고. 지우는 아니 그 무언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떨어질 때 아빠가 나 안아줬어. 괜찮아. 아빠가 있어라고 했어. 근데 거짓말이었어. 괜찮지 않았어. 현우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사고 당시의 기억이었습니다. 7년 전 차가 바다로 추락하던 그 순간의 기억. 물이 차올랐어. 숨을 쉴 수 없었어. 아빠가 창문 깨려고 했는데 안 깨졌어. 가빠가. 지훈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빠 손이 차가워졌어. 그리고 나도. 세진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너는 지훈이야. 우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이는 세진을 밀쳐냈습니다. 그 힘은 6살 아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난 죽었어. 아빠랑 같이 바다에서 차가운 물 속에서. 현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 지훈을 낚아챘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쳤지만 현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세진, 차로 가.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세진은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현우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지훈을 안고 뒤따랐습니다. 놔줘! 나 여기 있어야 해!
여기가 내 집이라고! 차에 태우는 순간 지우는 창문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빠, 나 두고 가지 마. 제발. 현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얀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진은 봤습니다. 2층 아이방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흐릿하고 희미하고 실루엣만 보이는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처럼. 세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탈진한 듯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아빠. 안녕. 우리의 집.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운전했습니다. 세진은 뒷좌석에서 아들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방금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 세진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회사도 가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제주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세진 씨 맞으세요? 최세진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떨리는 목소리.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노은의 누나입니다. 강민정이라고 해요. 세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동네 분이 봤다고 연락 주셨어요. 어린 남자아이 데리고 왔다고. 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 씨, 꼭 만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요. 내일 서울 올라갈게요. 제발 만나주세요. 다음 날 오후 강남역 근처 카페.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세진 씨, 민정은 세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로운이가 당신을 찾았어요. 죽기 한 달 전부터 미친 듯이.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로운의 것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로운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세진, 제주대 건축과 2학번, 서울사람, MT에서 만남, 꼭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세진은 그 날짜를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지훈을 임신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운이가 그때 이상한 꿈을 꿨대요. 반복되는 악몽, 자기가 물에 빠져 죽는 꿈, 그리고 딸이랑 같이 죽는 꿈.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들어보세요. 제발. 민정은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로운이는 그 꿈이 예지몽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유언 같은 걸 남기려고 했어요. 가족한테는 말 못하고 당신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저를요? 민정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진에게 전해야 한다. 내가 만약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녀를 찾아갈 것 같다. 이상한 확신이 든다. 꿈에서 본 미래, 그리고 또 다른 미래. 세진, 미안하다. 당신을 힘들게 할 것 같다. 세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로운이 아내가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3개월. 둘째 딸이었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산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로운이 죽고 일주일 후에 세진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로운의 사고일. 일주일 후면 11월 30일. 그리고 자신은 나는 11월 28일에 임신 확인했어요. 민정이 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로운이가 죽기 이틀 전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누나, 나 만약 죽으면 다시 태어날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에서 태어날 것 같아. 세진이라는 사람 곁에서. 저는 무슨 헛소리냐고 웃어 넘겼죠.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무슨 개소리야. 하지만 민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로운의 딸 사고로 죽은 그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조카 사진이에요. 이름은 강혜린. 7살에 아빠랑 같이 죽었어요. 사진 속 소녀는 지훈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세진은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밀쳐냈습니다. 현우는 세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세진,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로운이랑 무슨 관계였어? 세진은 통곡했습니다. 아무 관계 아니었어. 진짜야. 그냥 MT에서 하루 본 게 전부라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나 봐요. 로운이한테는, 그리고 죽은 예린이한테는. 그 순간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지훈을 돌보고 있던 친정엄마였습니다. 세진아, 지훈이가 이상해. 갑자기 내 이름은 예린이라고 계속 중얼거려. 세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현우는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린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죽음에서 돌아온 거예요. 당신들 아들의 몸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온 세진과 현우가 목격한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벽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미친 듯이 끊임없이. 친정 엄마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저 애가 이상해. 벽에 그려진 것은 바다였습니다. 파도,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차 안에 두 사람의 실루엣. 예린. 나는 예린. 강예린. 지우는 계속 중얼거리며 그렸습니다. 현우가 달려가 아이의 손에서 크레용을 빼앗았습니다. 그만해. 너는 지훈이야. 우리 아들 지훈이라고. 하지만 아이는 현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6살 아이가 가질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에요. 내 아빠는 바다에 있어요. 차가운 물 속에. 현우는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내가 우리 아들이야, 최지훈. 세진은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지우는 계속 발작을 일으켰고 물이 차올라. 숨을 쉴 수 없어. 라며 절규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왔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극심한 상상에 의한 환각. 그럼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사람, 실제 있었던 사고에 대한 디테일을 일반적인 해리성 장애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대체 뭐란 말이에요? 의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세진은 혼자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무속인이었습니다. 과학이 설명 못하면 이제 다른 것에라도 매달려야 했습니다. 70대 무당은 지훈의 사진을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이 아이, 혼이 2개예요. 세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원래 이 몸에 들어올 아이의 혼, 그리고 또 다른 혼, 물에서 죽은 아이의 혼, 2개가 뒤엉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분리할 수 있어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됐어요. 뗄 수 없어요. 억지로 떼어내면 둘 다 죽어요. 세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진은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낳은 최지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지우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내 뱃속에 들어온 건 처음부터 강예린이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 아닌데, 예린이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리고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더 밝고 어린 목소리. 아니야. 이게 내 얼굴이야. 나는 지훈이야. 또다시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더 낮고 슬픈 목소리. 아니야.
나는 예린이야. 나는 7년 전에 죽었어.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엄마 아빠가 있어. 그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내 진짜 부모는 지우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인격이, 두 개의 영혼이 한 몸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 순간 지훈이 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예요? 최지훈이에요. 아니면 강예린이에요. 세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습니다. 세진은 아들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니 예리는, 아니 그 둘 다인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사라지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아파. 그 말에 세진은 더욱 세게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넌 살아야 해. 하지만 누가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지훈입니까? 예린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세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기억입니까? 빙의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15년 전 로운을 만난 것에 대한 우주의 벌입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작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 미친 상황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며 짐을 쌌습니다. 세진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지훈이 세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 아이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깨어 있어. 세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왜 앉아? 아이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결정했어. 뭘 결정했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나 이제 떠나도 돼. 엄마, 괜찮아. 세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가려고? 예린이가 이제 쉬고 싶대. 너무 오래 떠돌았대. 바다에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 몸 안에서도 너무 힘들었대. 세진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지우는 부드럽게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괜찮대. 우리 이제 하나가 되기로 했어. 싸우지 않기로 했어. 예린이의 기억은 천천히 사라질 거고 지훈이가 남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깊은 목소리. 하지만 가끔은 예린이가 나타날 거야. 바다 냄새 맡을 때, 비행기 소리 들을 때, 로우나 아빠 생각날 때, 세진은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로운을 만난 게. 내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이건 운명이었어. 로운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꿈에서 만났거든. 아빠가 말했어. 예린아, 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랑 같이 죽었지만 다시 태어났잖아.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라고. 세진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로운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뭐라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른 남자의 목소리, 강로운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진 씨, 15년 전 그날 해변에서 당신과 나눈 대화 기억하세요? 별 보면서 미래 얘기했죠. 저는 그날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말 못했죠. 당신은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여기 남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죠. 세진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영혼이 당신을 찾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네요. 제 딸이 당신의 아들이 됐어요. 이상하죠? 미친 소리죠? 하지만 진짜예요. 로운 씨, 현우 씨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세진 씨를 지켜달라고.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죽어서도 당신을 찾아온 건 제 영혼의 선택이었어요. 지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예린이도, 지훈이도 우리 이제 하나야.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세진은 아들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지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6살 아이처럼. 엄마, 배고파? 밥 먹자. 세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너 기억나? 뭐가? 제주도 하얀 집 로운 아빠.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제주도 가본 적 없는데. 그리고 로운 아빠가 누구야? 세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린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세진은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에 갔고 친구를 사귀었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세진은 목격했습니다. 지훈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안녕. 로운 아빠.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세진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거울 속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6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다른 누군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 한 남자의 실루엣이 아이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진은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예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지훈 안에, 이 집 안에, 이 가족 안에, 영원히. 그리고 세진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시 만난다는 것을,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